비르츠가 리버풀로의 이적을 확정지으면서 유럽 축구 역사상 극소수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의 이적료는 무려 1억 3,600만 유로로 이는 영국 축구 역사상 최고 금액이며 지금까지 1억 유로 이상의 금액으로 이적한 선수는 단 17명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1억 유로 이상의 금액으로 이적한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들이 성공했고 실패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가레스 베일의 이적은 성공입니다. 이적료 1억 100만 유로와 함께 토트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던 베일은 레알 팬들에게 항상 인기 있는 선수였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드리드 시절은 분명히 성공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레알에서 8년 동안 활약하며 무려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이라는 경이로운 업적을 달성했고 특히 2018년 리버풀과의 챔스 결승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오버헤드킥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며 세계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을 만들어냈었죠. 국내 대회에서도 라리가 3회 우승과 코파델레이 1회 우승으로 이렇게 업적을 나열해보면 왜 어떤 레알 팬들은 그를 비판하는지 의아해질 정도이지만 그의 골프 사랑과 스페인어를 배우는 데에 무관심, 그리고 부상 이후 팀 내 입지가 줄어들면서 팬들과의 관계는 결국 그의 작별을 씁쓸하게 만들었죠. 다음 폴 포그바의 이적은 실패입니다. 절대 같은 강에 2번 발 담그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포그바와 맨유가 모두 그 조언을 따랐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맨유 시스템에서 자란 포그바는 유벤투스로 이적하고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떠오르며 다시 고향팀의 부름을 받은 선수였습니다. 맨유 복귀 첫 시즌은 다소 평범했지만 17-18 시즌과 18-19 시즌에는 포그바가 왜 월드클래스로 불렸는지 증명하는 장면들이 많았고 그야말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가 왜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데려온 선수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부상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후로는 예전의 기량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으며 복귀 말미에는 프로 의식 부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포그바를 향한 구단과 팬들의 실망감은 점점 커져갔죠. 결국 맨유 복귀는 팬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으로 남았고 선수 본인에게도 아쉬움만 가득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이마르의 이적은 실패입니다. 2017년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로 이적한 결정은 지금까지도 가장 논쟁적이고 많이 회자되는 이적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이적이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실패였다고 평가하는데 네이마르가 PSG에서 챔스 우승 트로피를 들지 못했고 개인적으로도 발롱도르도 거머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그의 엄청난 득점력을 다소 저평가하는 측면도 있는데 네이마르는 2023년 아릴랄로 이적하기 전까지 PSG에서 총 173경기 118골이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고 특히 리그에서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그에 대한 아쉬운 감정은 떨치기 어려운데 잦은 부상과 그리고 리그앙이라는 다소 긴장감이 부족한 리그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시즌 22경기 이상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는 세계 이적료 기록을 세운 선수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성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투자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줬다고 보긴 어렵고 PSG 입장에서도 네이마르 개인에게도 이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우스만 덴벨레의 이적은 실패입니다. 네이마르를 대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 바르셀로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덴벨레는 당시 분명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였지만 그의 바르셀로나 시절은 극심한 기복과 잦은 부상이 겹치고 비전문적인 태도 문제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커리어 내내 열악한 생활 습관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았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그의 식단이 패스트푸드 먹방 유튜버 수준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다른 언론에선 게임 중독자에 가까웠다고까지 전해지기도 했죠. 이처럼 경기 외적으로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력 면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게다가 계약 연장 과정에서도 질질 끄는 태도로 구단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결국 팬들의 신뢰를 잃은 채 팀을 떠나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PSG로 이적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폭발시키며 발롱도르가 거의 유력한 후보로 성장하고 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세월만 놓고 본다면 천문학적인 이적료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줬다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킬리안 음바페의 이적은 성공입니다. 음바페의 PSG 이적은 축구 외적인 혼란을 제외하면 대성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 시즌 그는 믿기 힘든 득점 페이스를 유지했고 챔스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구한 선수였죠. 물론 PSG에서의 마지막 시즌까지도 유럽 재패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음바페는 언제나 최고의 공격수였죠. 물론 그라운드 밖에서는 논란의 중심이기도 했는데 구단 운영 방식과 선수단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레알과의 지속적인 연결은 여러 감독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겼죠. 하지만 그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PSG가 계속해서 그에게 맞춰서 팀을 운영해온 점은 음바페가 워낙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PSG는 그의 계약이 만료된 다음 시즌에 마침내 비기어를 들어올리는 아이러니한 결말을 맞이했지만
클럽 회장은 여전히 음바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정도로 그가 남긴 골과 스타성 그리고 상징성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필리페 쿠티뉴의 이적은 실패입니다. 쿠티뉴는 리버풀 시절 정말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떠오른 선수였기에 그가 꿈의 무대인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을 때만 하더라도 팬들의 기대감은 엄청났지만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리버풀 시절의 경기력을 전혀 재현하지 못했고 팬들의 불만은 곧바로 터져나왔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한 시즌을 채우고 미넨으로 임대 이적하게 되었고 바르셀로나로 복귀한 뒤에도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으면서 그는 점점 팀 내에서 존재감이 사라졌고 이후 아스톤 빌라로 임대되었다가 완전 이적했지만 잉글랜드 무대에서도 이전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 뒤로는 중동과 브라질 리그를 전전하며 은퇴 수순에 가까운 길을 걷고 있는 쿠티뉴는 전성기 시절을 기억하는 팬들로서는 참 안타까운 추락이 아닐 수 없으며 천문학적인 이적료에 걸맞지 않은 활약과 그리고 꾸준한 하향세로 인해 쿠티뉴의 이적은 바르셀로나 역사상 가장 실패한 계약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이적은 성공입니다. 2018년 유벤투스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을 투자해 호날두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이 이적의 가장 컸던 이유는 아그넬리 가문이 간절히 원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만 평가하자면 이 이적은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유벤투스는 호날두가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챔스 결승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날두 개인의 퍼포먼스를 놓고 보면 그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볼 수 있죠. 세리에 첫 2시즌 동안 거의 경기당 한 골에 가까운 페이스로 득점하면서 그 결과 유벤투스는 19년과 20년도 리그 2연속 우승을 차지하였고 유럽 대항전에서는 비록 아쉬움이 컸지만 그의 영입으로 상업적 효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날두의 이적은 유벤투스에게 챔스 우승이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경기력과 마케팅 면에서 모두 일정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 투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에덴 아자르의 이적은 실패입니다. 아자르의 레알 시절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는데 첫 프리시즌 훈련에 무려 5kg가 초과된 몸무게로 나타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자르는 휴가 중엔 진짜로 쉰다는 변명을 내놓았고 이는 신입생으로서 다소 당돌한 태도였는데 그러나 문제는 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자르는 레알에서 4시즌 동안 고작 76경기에 출전해 7골 12도움이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고 부상과 부진이 반복되면서 그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미미했습니다. 22-23 시즌에는 단 10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결국 아자르는 계약을 조기 해지하며 구단을 떠났고 새로운 팀을 찾는 대신 조용히 은퇴를 선언하였죠. 첼시 시절의 전성기와 마드리드에서의 실망감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며 이 이적은 레알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앙투안 그리즈만의 이적은 실패입니다. 그리즈만의 바르셀로나 이적은 시작부터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이적 전에 그는 아틀레티코에 남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까지 공개했으나 1년 뒤에 그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들썩하게 시작된 바르셀로나 생활은 기대 이하의 성과로 이어졌는데 첫 시즌 리그에서 고작 9골을 넣는데 그쳤고 이듬해엔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기대했던 폭발적인 영향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르셀로나의 재정 위기가 본격화되자 그리즈만은 정리 대상 1순위가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친정팀 아틀레티코로 돌아가 버렸죠.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에서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1억 2천만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이적료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가격 대비 효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패라는 평가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다음 주앙 펠릭스의 이적은 실패입니다. 중년에 접어든 남성들이 보통 오토바이를 사거나 머리를 기르는 것과 달리 시메오네는 전술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수에게 1억 유로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주앙 펠릭스였습니다. 시메오네는 현대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지향적 감독 중 한 명이며 끈끈하고 강인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낸 지도자로 이런 거친 환경에서는 섬세한 창의성을 지닌 플레이메이커가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메오네는 펠릭스를 영입하며 큰 도박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측은 이 선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고 실제로 21-22 시즌에는 서서히 적응해가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감독과의 갈등 끝에 다음 시즌 첼시로 임대를 떠나게 되었죠. 그러나 첼시에서도 기대만큼의 활약은 없었고 지난 겨울에 다시 AC밀란으로 임대를 떠났지만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즌을 보내면서 결국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아틀레티코와 펠릭스에게 의미 있는 성과가 하나도 없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결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로멜루 루카쿠의 이적은 실패입니다. 또 하나의 친정 복귀 실패 사례로 맨유에서 다소 애매한 시간을 보냈던 루카쿠는 인테르에서 라우타로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며 2021년 세리에 우승을 이끈 주역으로 다시 웃음을 되찾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무거운 마음으로 첼시로 이적했을 때 팬들은 기대에 부풀었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첫 3경기에서 3골을 넣으며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곧 득점포는 침묵했고 잦은 부상으로 출전조차 어려웠죠. 이 시기에 치명적인 인터뷰까지 터지게 되는데 스카이 이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고 당시 감독이었던 투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발언까지 하며 이미 부진하던 상황에서 스스로 팀 내에서의 입지를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이후 인테르로 임대되었지만 인테르 팬들에게도 신뢰를 잃은 루카쿠는 로마로 이적해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자존심을 회복하였죠. 첼시는 결국 지난 여름 그와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했고 루카쿠는 나폴리에서 2번째 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첼시로의 이적은 명백한 실패였으며 루카쿠는 성공과 실패를 극단적으로 오가는 축구계의 대표적인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잭 그릴리쉬의 이적은 실패입니다. 잉글랜드 이적료 기록을 갈아치우며 맨시티로 이적했을 당시에 많은 이들이 그릴리쉬가 이 정도인가라는 의문을 가졌고 그의 첫 시즌은 그 우려를 지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22-23 시즌 트래블 달성 당시의 그릴리쉬는 중요한 핵심 플레이어로 기여하며 주목을 받았고 시즌 종료 후 누구보다 신나게 우승을 만끽했지만 여전히 패배 전술에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강했죠. 최근 2시즌 동안 그의 시티 생활은 그저 그런 수준에서 완전한 실망으로 전락했는데 다른 젊은 공격 자원에게 밀리며 리그 선발 출전이 단 17경기에 그쳤고 현재 클럽 월드컵 명단에서도 제외되며 사실상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된 선수입니다. 이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복귀를 꿈꾼다면 맨시티를 떠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으며 올해로 29살이 된 그릴리쉬의 전성기는 아쉽게도 지나가 버린 듯 보이며 화려한 기대와는 달리 가장 빛나야 했던 시간을 소모한 실패 사례로 남은 이적입니다. 다음 엔소 페르난데스의 이적은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입니다. 벤피카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선수들을 비싸게 파는 능력으로 몇 년 전 펠릭스를 거액에 매각한 데 이어 엔소까지 비싼 이적료로 첼시에 팔아넘겼죠. 하지만 2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이 이적이 성공적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데 첼시 이적 후의 첫 18개월 동안 엔소는 깊은 부진에 시달렸으며 피지컬과 속도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적응력에 대한 팬들의 의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도 순탄치 않았는데 마레스카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이후에도 엔소는 시즌 초반 주전 자리를 잃었고 벤치에 앉는 시간이 길어졌었지만 그러나 이 위기가 오히려 그를 깨우게 되었는데 후반기부터 그는 다시 월드컵 우승자다운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시즌 종료까지 공식 대회 2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완전히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마레스카는 엔조를 더 높은 위치에서 활용하여 그의 장점을 끌어냈고 덕분에 엔소는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드디어 월드클래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그 폼을 꾸준히 유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드 벨링엄의 이적은 대성공입니다. 벨링엄은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이미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꼽혔지만 2023년 레알로 이적한 뒤에는 완성형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이적 첫 시즌에 그는 단순한 미드필더가 아닌 비니시우스 호드리고와 함께 전방 삼각편대를 이끄는 마치 주전 공격수처럼 활약하며 무려 40경기에서 23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대부분 비니시우스에게 집중됐지만 실제로 팀을 이끌었던 것은 벨링엄으로 그의 활약 덕분에 레알은 라리가와 챔스 더블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는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조차 단숨에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은 이전 시즌만큼 눈부시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링엄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2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가장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로 꼽혔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우승과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데클란 라이스의 영입은 대성공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제가 아스날에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그가 제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라이스는 아스날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입단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라이스가 본래 강점으로 갖고 있던 수비력과 빌드업 능력을 더 정밀하게 다듬어줬을 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방까지 장착하게 했습니다. 물론 아스날은 아직 라이스의 활약에 걸맞은 트로피를 아쉽게도 아직까지 들어올리진 못했지만 그는 분명히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성장했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범적인 태도와 강한 승부욕, 그리고 성실한 자세까지 갖춘 라이스는 아스날의 젊은 선수들에게도 훌륭한 롤모델로 작용하고 있는데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존재감을 발휘하는 완성형 리더로 성장한 그는 이적료 이상의 가치를 매 시즌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해리 케인의 이적은 대성공입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무려 213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2위에 오른 선수이지만 단 한 개의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재작년 여름 미넨이 손을 내밀었고 케인은 결국 트로피를 향한 갈망을 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작 이적 첫 시즌 케인은 44골이라는 경이로운 득점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위네는 12년 만에 무관 시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으면서 트로피 무관 저주는 결국 독일까지 따라왔다는 조롱이 이어졌죠. 이후 K는 매경기 부당할 정도의 비난과 조롱을 감내해야 했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번 시즌에도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오르며 위넨의 우승 탈환을 이끈 주역이었죠. 마침내 첫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린 K는 위넨에서 단순한 스트라이커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고 이제 그는 위넨의 레전드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으며 트로피 없는 커리어라는 오랜 꼬리표도 마침내 떼어냈습니다. 마지막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이적은 대성공입니다. 재작년 첼시가 카이세도를 영입하기 위해서 무려 1억 3,500만 유로를 투자했는데 브라이튼에서 인상적인 유망주이긴 했지만 당시 그는 이제 막 21살을 넘긴 미드필더로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의 경험은 부족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는데 첫 시즌 동안 카이세도는 첼시의 새로운 캉테라는 기대를 등에 업고 입단했지만 실제로는 캉테의 그림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마레스카 감독의 부임과 함께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마레스카는 그를 엔소와 포지션을 바꾸고 더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 결정이 카이세도의 커리어를 되살리는 전환점이 되었죠. 새로운 역할 아래에서 카이세도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패스 성공과 가장 많은 볼 탈취를 기록하며 전술적으로 완전히 각성하였죠. 결과적으로 카이세도는 첼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팀의 챔스 복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는데 한때 시즌 초에는 의심의 시선을 받던 그의 몸값에 대해 이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1억 유로가 넘는 이적료로 이적한 선수들 중에서 성공한 선수들과 실패한 선수들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의 이적이 제일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